그러면 분구 되더라도 김진태 잡으러 갈 겁니까? 당연히 잡으러 가야죠. 네. 저는 안철수 때문에 사실상 떨어졌습니다. 춘천에서 김진태를 청소하기 위해서 아스팔트에서 미세먼지 화장을 하다가 방금 달려온 허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92년도에 고대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때 강원도 출신으로는 고대에서 처음으로 총학생회장이 됐습니다. 노무현의 길처럼 서울에서 정치했으면 저는 금방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이력상으로는. 하지만은 노무현의 길에서 70년 동안 한 번도 되지 않은 춘천을 선택해서 내려갔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13년 차에 도전의 길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의 길을 넘어서 이제 허영의 길로서 그 심장에 남는 정치로 세렌디피티라고 하죠. 뜻밖의 발견. 춘천 정치의 뜻밖의 발견. 허영이 있다. 이런 허영의 정치의 길들을 국민들에게 이 감동의 발견 그런 것들을 좀 주어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춘천에서는 거의 신적 존재입니다. 춘천 망신이라고. 또한 이 자부심을 아주 싸그리 정말 기분 나쁘게 무너뜨린 사람이 또 김진태입니다. 그래서 춘천의 3대 명물이 사실상은 막국수, 닭갈비. 그 다음에 그거에 준하는 유명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김진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막국수 닭갈비까지 명예가 추락돼가지고 닭갈비 막국수의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풍문들이 좀 진짜요? 있기도 해요. 네. 춘천에 13년간 오로지 김진태 타도의 물결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 강원도청이 지금 한 63년 됐습니다. 지어진 지. 이게 옛날 방식의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에 철심이 하나도 안 박혀져 있어요. 오. 진도 5 이상이 발생을 하면 무조건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짜? 네. 이런. 그래서 그런 안전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해관부로부터 무조건 신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를 받은 겁니다. 춘천은 춘천 내에서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춘천을 만들고 싶으세요? 본인이 당선되면. 춘천이 일단 춘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천의 명예, 자부심을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김진태라고 하는 이런 폐단과 망동과 망언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정치인 그리고 새로운 그런 어떤 그 세대 교체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 그 희망의 대변자가 되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요. 수부도시로서 춘천의 위상을 지금껏 춘천의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춘천이 이제 새로운 100년의 새로운 도시 비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도 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남북 평화 시대가 다가오고 도청 소재지로서 가지고 있는데 원주에 밀리고 강릉에 밀리고 다 밀리는 거예요. 춘천이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해서 그 춘천의 새로운 도시 비전을 가지고 어떤 승부를 벌어가 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순과의 인간관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 두 분 다 하셨는데 박원순 씨가 어떤 사람이고 대선 가도를 지금 준비 중인데 뭘 바꿔야 돼? 지지율 올리려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지금 반박이 나와야지 이렇게. 네, 발굴에 이 발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뭐 지리산 올라가서 혼자 나무 붙들고 노래도 할 줄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시장의 자랑이야. 이재명 시장이 한테 물어봤대요.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박원순 시장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박원순 시장은 10가지를 다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10가지 중에서 3가지만 자랑한다고. 이 3가지의 모든 화력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모든 시정에 홍보나 예산을 다 부어가지고 그래야 브랜드가 만들어지지. 네. 예. 그거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네. 그 다음서부터 이제 바뀌었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박원순 사람이다. 이런 어떤 밖에서 불리우는 것 괜찮습니까? 두 분 다? 전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본인들의 정치 행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어떤 실수가 있었나요?
저는 특별히 없습니까? 기억이 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뭡니까? 지난번에 떨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 뭐 잘 모르시겠지만은 안철수하고 같이 했었던 정치 이력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물어본 거야.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 털어버리라고. 안철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뭐 지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때는 못 느꼈어? 그때는 사실상은 뭐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안철수의 시대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평가는 그때 당시에는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2012년인가요? 12년입니다. 예. 저도 그때 당시에 그런 평가를 하고 사실상 했지만은 갈라선 것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통합되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김한길과 탈당할 때 저는 탈당하지 말자. 절대 탈당해서는 안 된다. 죽으나 사나 여기서 내부적 그 경선을 통해 가지고 올라서야 그 다음에 민주 세력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 탈당한 길로 저하고 이제 완전히 헤어지게 그때 된 비서실장이 뭔가 하지 않았어요? 중책을 맡았던 비서실장보다는 이제 수행팀장을 아, 했습니다. 수행팀장이네. 네, 수행팀장을 했었고 저는 안철수 때문에 사실상 떨어졌습니다. 뭐 이 얘기를 잠깐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언론에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선거 때 김진태하고 질 때 4.3%나 뭐 그 정도 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부에서 경선을 하고 경선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하고 경선을 했습니다. 단일화 경선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겨가지고 그때 당시 투표용지에 기명하기 전에 인쇄 들어가기 전에 내부 경선을 다 끝나고 경선을 끝나고 이겨가지고 이제 이제는 이겼다 이제 했는데 그때 춘천에 국민의당 후보가 그래서 사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은 기명 전에 그때 국민의당 중앙당에서 사퇴 처리를 해줘야 기표용지에 그 이름이 그렇죠. 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중앙당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거야. 그때 안철수 대표였거든요. 역시 꿍하다니까 그 사람 뒤끝이 있어. 그래서 아, 그거 너무했다 진짜. 기명이 돼가지고 그 사람 사표가 거의 한 3,400표 정도 나왔어요. 아이고. 얼마나 제가 안철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 근데 나는 원래 본디 뭐 의리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모셨던 사람에 대해서는 욕을 안 합니다 사실상은. 예, 되도록이면은 이미 한 거예요 그 정도면. 지금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욕하고 살자. 그 담아놓으면 화병 생겨 화병.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욕을 안 하면 어떻게 망동망원주의자 김지태하고 싸울 수 있겠는가. 좀 화끈하게 나도 그럼 그렇게 국민들이 가려운 곳을 좀 긁어줄 수 있는 네. 뭐 그런 거는 조금 맛보기를 좀 해보자. 잘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건가 이 얘기는? 네. 허영 후보가 만약에 김진태 후보를 꺾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꺾으면 사실은 전국적인 인물로 발돋움합니다. 잘 되면 저희를 잊지는 마세요. 네, 박시영의 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총선 전국을 제대로 여러분들께 전망해드리고 조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박시영 대표님 네. 어떤 분들을 모신 겁니까? 정말 그 두 분의 예. 훌륭한 분들 모셨는데 모시고 보니까 또 공통점도 있었어요. 그래요? 뭐냐면 서울시에서 두 분 다 예. 정무수석을 아, 그러셨어요?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이제 시장님 때. 그렇습니다. 오세훈 그러고 시장 나서 때나 혹시 이명박 아이, 시장 오세훈, 그건 아니고. 에이 그런 건 예. 아니고. 그런데 두 분 다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한번 멋진 승부를 지금 준비 중인데 먼저 이제 허영 김진태를 거의 잡을 뻔했다가 지난번에 아슬아슬하게 놓쳤는데 이번엔 반드시 잡을 것으로 확실합니다. 우리 허영 후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반갑습니다. 예. 제가 또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6년 총선 때 허영 후보와 김진태 후보의 토론을 정말 처음부터까지 다 봤는데, 야, 정말 참
박진감 넘치는 토론이었습니다. 저도 예. 그 당시에 네. 허영 후보가 그 SNS에 올렸던 동영상을 기억해요. 본인이 딱 그 정면을 바라보고 막 호소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때 감동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 동영상을 막 공유를 했었어요. 저렇게 해야 한다. 자기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왜 정치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딱 얘기하고 그거를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좀 인상 깊게 봤는데 네. 평소에 뭐 그렇게 저 얼굴만 몇 번 뵀지 소주 한 잔 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 보는 거고요. 제대로 보기는 처음이고. 예. 그래서 먼저 이제 허영 후보부터 본인 소개를 좀 듣고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평론가와 고향이 춘천인 춘천에서 김진태를 청소하기 위해서 아스팔트에서 미세먼지 화장을 하다가 방금 달려온 허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의 그 최문순 지사가 뭐 강원도 불량감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최문순보다는 우량감자인. 그래서 강남 병 이은재 주 지역에 출마도 꿀리지 않을 그런 미모를 갖췄다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감자는 감자니까. 최문순 지사의 불량감자 시리즈로 하여튼 감자다운 그런 정치를 춘천에 좀 해보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제 소개를 자랑 삼아 좀 해보고자 한다면, 제가 제 생애 첫 번째 투표는 제가 92년도에 고대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때 강원도 출신으로는 고대에서 처음으로 총학생회장이 됐습니다. 거기도 네. 지역색이 있습니까? 네, 거기다가 제가 이제 그때는 학생운동이 NLPD도 이렇게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유일하게 최초로 저 PD 총학생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전무후무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총학생회장 끝나고 좀 돈 좀 벌려고 벤처기업을 했었어요. 그때 놀라시겠지만은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분하고 벤처기업을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낳아주신 어머니는 다른데요. 제 동생 허영의 출판 기념회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멋지고 훌륭한 일꾼으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은태 의장의 삶이 민주주의와 평등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한결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 한결같은 삶도 훌륭했지만 그때그때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현실에 맞닥뜨렸던 김근태의 삶, 이것을 허영 위원장한테 권하고 싶었어요. 왜 유학을 가려고 했을까? 어쩌면 지금을 도망가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 그리고 조금은 막연하지만 먼 미래에 돌아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살아냈던 김근태의 삶, 이것을 또 다른 허영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학 갈 때 가더라도 김은태 의장 곁에서 조금 그의 삶을 배우면서 보면서 느끼면서 그런 뒤에 가도 안 늦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권했죠. 뭐 유학을 갈까 하다가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끌려가지고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는 고대 선배. 네, 고대 선배 이제 총학생회장 선배이셨고, 그래서 뭐 정치할 놈이 어딜 도망가느냐.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 유학 가려고 인사하러 갔는데 다음날 나와라 했는데 다음날 나와라 해가지고 끌고 간 곳이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 그 원내대표인 김근태 의장님.
원내대표실로 끌고 가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근태 성대모사 제가 한번 우리 의장님 성대모사.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라서 제가 그래서 성대모사를. 김근태 회장님 비서관으로 한 6년간 활동을 하다가 김근태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아이고. 서울에서 정처지 말고 당장 내려가라. 고향 내려가서 한 10년간 열심히 하면 빛을 볼 거다. 그래서 춘천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춘천에 13년간 오로지 김진태 타도의 물결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최문순 강원도지사 비서실장도 하셨고요. 아까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 정무수석도 하고, 그러니까 정무수석 마치고 지역에 비서실장도 내려가서 하셨어요. 비서실장 하고 지난번 이제 도전에 몇 프로 졌죠? 지난번에 한 6천 표 정도 줬습니다. 4.3%. 그러니까 아사를 했어. 상당히 아쉽습니다. 먼저 이제 이 얘기 좀 묻고 싶은데 어쨌든 김진태 우리가 뭐 잊을 수 없는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춘천에 실제로 이제 시민들의 평가 김진태에 대한 그리고 춘천의 실제 민심 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먼저. 사실 저 김진태 의원은 춘천에서는 거의 신적 존재입니다. 춘천 망신이라고. 정확한 표현이어서 제가 그 워딩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나 춘천이라고 하는 곳이 강원도의 수부도시 도청 소재지입니다. 수부도시.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춘천 지역민들은 자부심이 대단하죠. 근데 그 춘천 시민들의 자부심을 꺾은 게 유일하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지난번에 이제 혁신도시, 기업도시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균형 발전을 할 때 이건 뭐 지역 감정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고르게 분배가 됐어야 되는데 이 원주의 그 두 도시가 다 가서 이 도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전역의 춘천, 원주, 강릉이 균형 발전의 기회가 약간의 좀 어그러지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런 어떤 지역적 자부심이 좀 있고 또 도청 소재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데 또한 이 자부심을 아주 싸그리 정말 기분 나쁘게 무너뜨린 사람이 또 김진태입니다. 그래서 춘천의 3대 명물이 사실상은 막국수, 닭갈비. 그 다음에 그거에 준하는 유명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김진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막국수 닭갈비까지 명예가 추락돼가지고 닭갈비 막국수의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풍문들이 좀 진짜요?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민심인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김진태는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체 여론이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신년 들어서 이제 지역 언론에서 이제 신년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역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한 50.3%, 그다음에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한 30%. 춘천에서? 예, 그렇게 좀 조사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교체 여론이 높다. 누가 주로 어르신들이 지지하나요? 그럼요. 일단은 뭐 춘천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춘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도심이 이렇게 있고 주변이 옛날에 춘성군 지역으로 다 농촌 지역입니다. 강촌이란. 네. 예. 그래서 그 농촌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가 대부분의 인구들을 차지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그 지역에서 몰표를 김진태가 받는 바람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그런 표심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박근혜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춘천에. 전혀 뭐 박근혜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김진태는 네. 뭘로 선거운동해요? 김진태는 사실상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요. 어느 자리에서는 뭐 박근혜에 대해서는 전혀 스스로 얘기하는 것도 없고, 물론 이제 태극기 부대가
종종 주일마다 와가지고 매주 수요일인가 춘천 뭐 8호 광장이라는 곳에서 태극기 집회를 해요. 예. 얼마나 모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때 하면은 많이 모을 때는 한 200여 명 정도 모이기도 하고 4, 50명 정도가 이제 성조기 걸어놓고 뭐 태극기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의 주변 상권들은 울상이죠. 예, 사실상은 굉장히 울상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뭐 대부분의 민심들은 박근혜 탄핵과 더불어 김진태도 탄핵되었어야 될 대상이었다 이런 평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춘천 시민이 그 정도의 정치적 자부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허영 후보를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그룹이 있다면 어떤 그룹들이에요? 어떤 계층? 뭐 글쎄 뭐 김진태를 좋아하는 그룹이 여성층이라고 얘기가 드는데 뭐 최근에 제가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도 또 뭐 지역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하도 여성층에서 제가 다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얼굴 때문인가요? 글쎄 뭐 그런 거보다는 뭐 얼굴과 더불어서 이 마음의 색깔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좀 진정성 있는 정치 그리고 마음을 좀 울릴 줄 아는 그런 정치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허영 후보는 그 어떤 세상, 어떤 정치를 바라십니까? 이게 정치인으로 입문하시면서 직접 이제 선수로 뛰려고 마음 먹으면서 내가 꿈꾸는 세상, 꿈꾸는 정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네. 한번 소개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정치를 뭐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님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분은 좀 철저하게 민주주의자라고 이렇게 좀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대한 원칙, 기준이 좀 명확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구가 이제 김진태이기 때문에 이 김진태의 피로감들과 이제 반대되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것은 저는 당연히 진정성의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춘천을 만들고 싶으세요? 본인이 당선되면? 춘천이 일단 춘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천의 명예, 자부심을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김진태라고 하는 이런 폐단과 망동과 망언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정치인 그리고 새로운 그런 어떤 그 세대 교체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 그 희망의 대변자가 되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수부도시로서 춘천의 위상을 지금껏 춘천의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춘천이 이제 새로운 100년의 새로운 도시 비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도 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남북 평화 시대가 다가오고 도청 소재지로서 가지고 있는데 원주에 밀리고 강릉에 밀리고 다 밀리는 거예요. 춘천이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해서 그 춘천의 새로운 도시 비전을 가지고 어떤 승부를 벌어가 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에 그 강원도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도청 이전 문제가 있는데 어디 뭐 지금 그 논란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또 어떤 내용의 논란이고 허영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강원도청이 지금 한 63년 됐습니다. 지어진 지. 이게 옛날 방식의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에 철심이 하나도 안 박혀져 있어요. 진도 5 이상이 발생을 하면 무조건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짜? 네. 이런. 그래서 그런 안전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해관부로부터 무조건 신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를 받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되는데 허물어버리고 신축하든 내진 보강을 해가지고 뭐 내진 설계를 통해 가지고 보강을 하든 해야 되는데 내진 보강을 하는 비용이 한 2천억 원 정도 들어가요. 신축하는 분이 못해요. 근데 이제 도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청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그 도청 중심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지역 발전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도청 소재지는 춘천인데 춘천 시민들은 도청 이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청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도청 소재지로서 도경찰청, 도교육청, 정부에 파견된 기관들이 다 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청을 이전한다는 것은. 그렇죠. 예.
근데 다른 지역은 도청을 원주로 가져와야 된다, 강릉으로 가져와야 된다, 횡성 뭐 철원으로 가져야 된다, 다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다고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도청은 새롭게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진도 5 이상의 이 안전성 문제 때문에 신축의 필수성이 되기 때문에 춘천은 춘천 내에서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춘천의 입장 그러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쟁 심리가 발전하게 된다고 또 한다면 민주당의 뭐 원주에 나오신 분들이나 이분들은 또 원주로 도청 소재지 이전하겠다. 근데 이제 원주는 저는 그런 거죠. 저도 그런 거 부분들에 있어서 원주는 이미 혁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로서 원주가 잘 나가죠. 가야 될 그런 도시발전 비전들을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춘천이 분구될 가능성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 그게- 지역구가? 예, 지역구가 인구가 오. 넘었습니다. 그래서 맞죠? 그런 네. 얘기 나오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분구되더라도 김진태 잡으러 갈 겁니까? 당연히 잡으러 가야죠.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춘천 시민들이 사실상은. 지난 선거 때 그 선거 일주일 앞두고 김진태하고 저하고 23% 지는 여론조사가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지는 줄 알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들론 뽑자라고 김진태 찍었고, 우리 지지층 투표장에 안 갔고. 그것만 없었어도 이길 네. 뻔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안심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뭐 누구나 춘천의 지금 격전지로서 소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맞짱의 대상자는 허영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예, 김진태는 내 손으로 몰아내겠다, 예, 내 집으로 종집을 짓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 당시 그 개표 때 예. 제가 손에 땀을 쥐고 춘천 개표 상황을 봤어요. 거의 12시 넘어서까지 그거 각축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고향이니까. 2시에 뒤집어졌습니다. 2시에. 예. 맞아요. 저도 봤어. 근데 최근에 이제 이광재 전 지사가 복권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복권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어디서든 총선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이광재 의미는 뭘까요? 정치적 의미는? 물론 이제 이명박 시절에 정치적 탄압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 탄압으로 인해 기소돼 가지고 도지사직을 한 8개월 정도 하시다가 도지사직을 잃으셨어요.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잔뜩 높아졌다가 사실상 그 8개월 동안 강원도를 굉장히 많은 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기대 심리를 잔뜩 가져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도민들이 일을 조금 더 시켰으면 강원도가 막 엄청나게 변했을 텐데 아쉬움이 컸죠. 글쎄 말이에요. 그 아쉬움 기대감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남아 있나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광재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총선에 나왔으면. 저는 그분이 가지고 뭐 여시지라고 하는 싱크탱크를 쭉 운영해 오셨고 그동안 9년 동안 쌓아온 지혜와 이 담대한 비전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강원도는 좁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심 강원도에 하여튼 뭐 결정을 해주시면 강원도 선거판을 굉장히 크게 흔들면서 전체적인 기대심들을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지금 종류가 강원도가 한석 아닙니까? 네. 송기현 의원 한 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8석인가요? 예, 8석 중에서 한 석입니다. 몇 석 바라보고 계세요? 6석 정도를 목표로 하고 민주당이? 있습니다. 호남도 아닌데?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강원도를 신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름이 안 좋아. 신천지는 안 됩니다. 아니, 예. 이름이 안 좋아.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지까지는 아니고. 뭐라고 할까? 하여튼 뭐 떠오르는 민주당의 옹달샘. 뭐 새로운 희망지 뭐 정도 될까? 그러면 예. 춘천이 만약에 분구되면 나머지 지역도 승산이 있습니까? 어떻게 쪼개질? 네, 그 춘천이 어떤 지금 네. 28만 한 6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패스트트랙 통과된 기준으로 보면 27만 한 6천 명 정도 상한선입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이제 분구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상은 저는 그런 거죠. 저쪽 TK 지역이 굉장히 더 불리한데 거기보다는 이 우리 강원도가 더 낫고 그러면 춘천을 분구하고 또 강원도 의석수를 줄이기보다는 유지해가지고 강원도에서 그쪽에서 뺏기는 만큼 플러스 알파를 해줘서 전체적인 민주적 의석을 방어하는 것이 우리 당 전략으로서는 굉장히 아니 중요하다고 원래 생각하고 이제 있습니다. 속초, 고성, 뭐 강릉 이쪽이 하나 줄잖아요. 예를 들면 합쳐갖고 뭐 춘천이 하나 늘고 그쪽이 이제 하나 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강원도 8석 맞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로 쪼갤지. 그러면 김진태 입장에서는
농촌 지역이 많이 포함된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쫓아갈 거예요? 그래도? 어, 내가 그걸 궁금한 거야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뭐 춘천이 분구가 되면은 두 개 다 이기는 포석을 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하고 러닝메이트를 하여튼 다 이기는 러닝메이트를 전략공천으로 구할 겁니다. 거기 한 사람이 이광재 지사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오. 예, 등등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두 분 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나오시기가 힘드신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예, 홍남기 부총리는 개광 요인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쉽지 않을 그런 겁니다. 상황이고, 이미 시간이 좀 예, 지난 것 이광재 같고요. 지사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광재 그래서 저는 예. 김진태를 이기기 위해서는 춘천이 남북으로 자르면 그 농촌 지역과 도심 지역이 분리가 돼가지고 북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저를 피해서. 김진태가 네. 그러면은 걔가 계속 춘천의 국회의원을 여태 3선 이상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적이 없는 도시거든요. 그렇지. 근데 요새 계속 3선 얘기를 하고 댕겨요. 근데 춘천은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여가지고 그러면 김진태 3선 만들고 뭐 허용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둘 다 한번 살려보자 이런 이상한 흐름을 이미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런 방식의 선택은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춘천을 남북으로 자르지 않고 동서로 자르면은 두 군데 다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춘천은 이제 아까 좀 정체됐거든요. 원주는 막 떴고 혁신도시로 그러다 보니까 큰 인물에 대한 선호가 있어요. 그런 동네일수록 그래서 아까 이광재, 뭐 홍남기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광재 지사가 어디로 출마할 거냐 이게 이제 사실 관심사예요. 본인이야 수도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또 수도권은 한석일 수가 있지만 강원도는 이광재가 투입되면 두세 석을 함께 인근 지역까지 먹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총선 준비하면서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혹시? 역시 뭐 두 가지입니다. 이제 분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핫 이슈이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입니다. 강원도는 남북 관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예. 흥미로운 게 속초는 지금 시장이 민주당인데 강릉은 또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니까 강릉과 속초권이 같은 영동권이라서 뭐 동일한 정치 성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속초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기도 하고 굉장히 그 휴전선하고 가까우면은 달라요. 또 양구나 화천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용삼 의원이라고. 네. 예. 아까운 나이에 정말 일 잘하다가 이제 아이고. 지병 때문에 돌아가셨죠. 네. 예. 북한 그래서- 변수가 있다. 예, 근데 이제 춘천은 70년 동안 한 번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아 민주당이 그만큼 굉장히 아까 수유도시로서의 자존심 이게 굉장히 보수화된 의식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꿔냈습니다, 사실상. 예. 그거 묻고 싶어요 두 분한테. 박원순과의 인간관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 두 분 다 하셨는데 박원순 씨가 어떤 사람이고 대선 가도를 지금 준비 중인데 뭘 바꿔야 돼? 지지율 올리려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지금 반박이 나와야지 이렇게. 예, 발굴에 이 발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어. 뭐 지리산 올라가서 혼자 나무 붙들고 노래도 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엄청나게 잘 생깁니다. 그래요? 전화 작업 엄청나게 해요. 예. 근데 뭘 바꿔야 돼? 네? 지지율 올리려면 박원순. 제가 봐서는 대통령 하면 제일 잘 될 사람인데 예. 대통령 되기까지 굉장히 하여튼 좀 노력을 너무 많이 하셔야 될 분인데 제가 봐서는 진짜 대통령으로서는 최고 적임자이고 대한민국 제도약을 이끌어낼 최고의 적임자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뭘 바꿔야 하냐고요? 자랑하는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자랑하는 능력? 자랑을 잘 못하세요. 너무나 서울시정 보면 혁명적인 정말 심령혁명이라고 서울시정을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한 거 많습니다. 근데 자랑을 못해. 자랑을 못해? 그래가지고 너무 자랑할 게 많아가지고 자랑거리가 제대로 대중한테 쏙쏙 박히질 못해. 그래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시장의 자랑이야. 이재명 시장이 한테 물어봤대요,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박원순 시장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박원순 시장은 10가지를 다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10가지 중에서 3가지만 자랑한다고. 아, 이 3가지의 모든 화력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모든 시정에 홍보나 예산을 다 아, 버텨가지고 그래야 브랜드가 만들어지지. 예. 그거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네. 그 다음서부터 이제 바뀌었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예. 박원순 사람이다. 이런 어떤 밖에서 불리우는 것 괜찮습니까? 두 분 다? 전 자랑스럽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네. 본인들의 정치 행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어떤 실수가 있었나요? 저는 특별히 없습니까? 기억이 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뭡니까? 지난번에 떨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 뭐 잘 모르시겠지만은 안철수하고 같이 했었던 정치 이력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물어본 거야. 이 자리를 빌어서 다 털어버리라고. 안철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뭐 지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때는 못 느꼈어? 그때는 사실상은 뭐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안철수의 시대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평가는 그때 당시에는 좀 하셨던 것 그게 같아요. 2012년인가요? 12년입니다. 예. 저도 그때 당시에 그런 평가를 하고 사실상 했지만은 갈라선 것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통합되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김한길과 탈당할 때 저는 탈당하지 말자. 절대 탈당해서는 안 된다. 죽으나 사나 여기서 내부적 그 경선을 통해 가지고 올라서야 그 다음에 민주 세력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 탈당한 길로 저하고 이제 완전히 헤어지게 된 그때 거죠. 비서실장이 뭔가 하지 않았어요? 중책을 맡았던 것으로 비서실장보다는 이제 수행팀장을 아, 했습니다. 수행팀장이었나요? 네, 수행팀장을 했었고 그런데 저는 뭐 그때 되게 놀랐어요, 사실. 왜냐면 허영이라는 사람 그 전에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안철수 옆에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왜 저기 있지? 그때 하면서 제 4가지 정도 안철수와 헤어지고 또 저는 안철수 때문에 사실상 떨어졌습니다. 뭐 이 얘기를 잠깐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언론에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선거 때 김진태하고 질 때 4.3%나 뭐 그 정도 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부에서 경선을 하고 경선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하고 경선을 했습니다. 단일화 경선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겨가지고 그때 당시 투표용지에 기명하기 전에 인쇄 들어가기 전에 내부 경선을 다 끝나고 경선을 끝나고 이겨가지고 이제는 이겼다. 이제 했는데 그때 춘천에 국민의당 후보가 그래서 사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은 기명 전에 그때 국민의당 중앙당에서 사퇴 처리를 해줘야 기표용지에 그렇죠, 그 이름이 그렇죠. 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중앙당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거야. 그때 안철수 대표였거든요. 역시 꿍하다니까 그 사람 뒤끝이 있어. 그래서 아, 그거 너무했다 진짜. 기명이 돼가지고 그 사람 사표가 거의 한 3,400표 정도 나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제가 안철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 근데 나는 원래 본디 뭐 의리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모셨던 사람에 대해서는 욕을 안 합니다 사실상은. 예, 되도록이면은 이미 한 거예요, 그 정도면. 지금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욕하고 살자. 그 담아놓으면 화평 생겨, 화평.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욕을 안 하면 어떻게 망동망원주의자 김지태하고 싸울 수 있겠는가. 좀 화끈하게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가려운 곳을 좀 긁어줄 수 있는 네. 뭐 그런 거는 조금 맛보기를 좀 해보자. 잘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건가, 이 얘기는? 네. 허영 후보가 만약에 김지태 후보를 꺾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꺾으면 사실은 전국적인 인물로 발돋움합니다. 김지태 워낙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자,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김진태의 대당으로는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제 정치의 길을 가고 싶고요. 정치인한테 요구되는 게 뭐 때로는 허세, 뭐 처세술, 권모술수 이런 것들을 요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모든 게 사실상 없습니다. 이름은 허영이지만
아까 그래서 허세를 먼저 얘기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네. 저한테 허세와 허영은 없습니다. 저한테 정말 지금껏 13년 동안 지역에서 제가 이만큼 성장하고 저를 인정하는 이유는 마음이 가라는 길, 그 진정성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지역 한 2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연탄 100만 장을 같이 나르면서 지역사회와 호흡을 함께 했습니다. 서울시장, 비서실장, 정무수석을 할 때에도 춘천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떠나지 않고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의 길처럼 서울에서 정치했으면 저는 금방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이력상으로는. 하지만은 노무현의 길에서 70년 동안 한 번도 되지 않은 춘천을 선택해서 내려갔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13년 차에 도전의 길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의 길을 넘어서 이제 허영의 길로서 그 심장에 남는 정치로 세렌디피티라고 하죠. 뜻밖의 발견. 춘천 정치의 뜻밖의 발견. 허영이 있다. 이런 허영의 정치의 길들을 국민들에게 이 감동의 발견 그런 것들을 좀 주어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잘 되면 저희를 잊지는 마세요. 자, 우리 마무리해 주시죠. 예, 아이고 오늘 박양숙 천안에 또 허영 춘천에 출마를 계획하시는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예, 참 한 사람의 정치는 소모품이 아니라 참 수많은 어떤 그런 주조 과정이 거쳐진 그런 산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예, 두 분의 진지한 삶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짠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후보의 정치 비전이 잘 전달됐으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박시영의 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